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우리 동네 전기회사는 딱 하나뿐인데 치킨집은 저 골목에도 있고 이 골목에도 있고 이렇게 많지?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사실 시장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 바로 독점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보이지 않는 벽, 독점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전기나 수도처럼 꼭 필요한 건 회사가 딱 하나인데 치킨집이나 카페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서 서로 경쟁하죠.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독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진입장벽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나도 한번 해볼래 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딱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죠. 이 장벽이 아주 높고 튼튼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고 결국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독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벽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벽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시장의 비용 구조 그 자체가 여기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이름으로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그래프 두 개가 있죠?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X축이 생산량이고 Y축이 평균 비용인데 곡선이 어때요? U자 모양이죠? 생산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날 때 평균 비용이 쭉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니까 다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우리 동네 치킨집 같은 경우예요. 생각해보세요. 치킨집 사장님이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도 넓혀야 하고 튀김기도 더 들여놔야 하고 알바생도 더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치킨 한 마리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평균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아주 큰 가게 하나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가게 여러 개가 각자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경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오른쪽 그래프는 완전 다른데요? 저 평균 비용 AC 곡선이 그냥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네요? 맞아요. 아주 잘 봤어요. 왼쪽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 독점의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싸지는 현상. 이걸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회사가 쪼개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딱 한 회사가 시장 전체 물량을 다 만들어내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연 독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KTX가 정말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고속철도망을 까는데 처음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철도가 다 깔리고 나면 기차에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어떨까요? 거의 안 들죠,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한 회사가 그냥 싹 다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만약에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서로 경쟁하겠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3개씩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회적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산업들이 바로 이런 자연 독점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자연 독점은 시장의 비용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아예 딱 이건 너만 해? 하고 만들어주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인공장벽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특허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가 정말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신약을 개발했다고 쳐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보호 안 해주면 다른 회사들이 바로 베껴서 만들겠죠? 그럼 누가 그렇게 힘들게 돈 들여서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당신 회사만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게요. 하고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예전에 KT&G 담배 사업처럼 정부가 특정 기업한테만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전매권 같은 것도 아주 강력한 인공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벽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기지도 정부가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기업이 스스로 아주 치밀하고 때로는 정말 무섭게 공격적인 전략을 써서 만드는 장벽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아예 이 시장에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략 중 하나가 좀 아이러니해요. 너무 싸게 파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네? 교수님, 싸게 파는 게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점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부당염해 행위라고 부르고요. 영어 표현이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약탈적 가격 책정, 말 그대로 predatory pricing이라고 해요. 뭐냐면요. 엄청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일부러 순회를 감수하면서까지 원가보다도 더 싸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손해보면서 장사를 할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경쟁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 망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시장의 경쟁자가 하나도 안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세장인 거죠. 가격을 쓱 올려서 그동안 봤던 손해를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독점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독점이 생기는 세 가지 큰 이유, 그러니까 진입장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연 독점,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전략까지. 그럼 이런 장벽들로 단단하게 둘러싸인 진짜 독점 시장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점 시장은 딱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자가 오직 하나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 기업이 그냥 그 산업 전체인 셈이죠. 둘째,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요.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 이거 말고 딴 거 사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완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이 세 번째 특징이야말로 독점을 독점답게 영원히 유지시켜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점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더 싸지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기는 자연 독점. 두 번째, 정부가 특허권이나 전매권 같은 법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적인 독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부당연매 행위 같은 공격적인 전략으로 스스로 쌓아 올리는 전략적 독점. 바로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검색 엔진이나 SNS 같은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회사의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어때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배운 자연 독점의 특징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디지털 경제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